이제 70주년이 아니 저기 50주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또 50주년을 맞는 반세기를 이어 오셨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산림 항공 공부 하면은 잘 모르는 일반 시민들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산림항공본부가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이 있는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산림항공본부는 한국산림청의 그 소속 기관입니다. 저희 기관에서는 국토의 63%나 되는 산림을 보호를 하는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보호 사업으로서 주로 이제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산불 진화죠. 네. 네 가지가 있는데 산불 진화인데 봄철, 가을철에 산불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런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저희가 공중 진화를 할 수 있는 헬기 자원들을 보유를 하면서 산불 발생하면 헬기를 투입을 하고요. 또 공중 진화대라고 해서 공중에서 지상으로 접근하는 인력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직 다 안 끝나신 그 외에도 제가 네 가지라고 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 병해충 방제가 있습니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고 산림 분야도 여러 병해충이 있습니다. 잘 또 언론에서 언급을 좀 해서 좀 익숙할 텐데 소나무 제선축병. 네. 예전에는 이제 뭐 솔라방이나 소리호파리가 있었는데 지금은 소나무 제선축병인데 이 제선축병도 광범위한 지역에 있기 때문에 병해충 방제를 약제 살포로 해서 좀 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산림 병해충도 있고요. 뭐 단지 산림 병해충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돼지열병 이것도 굉장히 광범위한 또 야외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헬기를 이용해서 방제 작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산악 지형의 여러 가지 시설물들, 등산로 정비나 여러 가지 뭐 레이더 기지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다 자재 운반을 또 저지대에서 고지대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것을 헬기를 통해서 자재 운반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인명 구조, 산악 인구가 1,000만 명 이상 주기적으로 이렇게 오르시는 분들이 국민 중에서 1,000만 명 정도 되는데 간혹 가다가 이렇게 등산을 하면서 아니면 산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색을 하고 또 발견된 응급 환자들은 또 빠른 시간 내에 인명 구조해서 또 응급 시설로 옮기는 그런 작업.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사업을 주된 임무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으시겠어요. 봄철에는 또 산불 때문에 신경 많이 쓰시고 네. 1년 내내 구조에 뭐 병행충 예방에 굉장히 다양한 일들을 근데 이제 그럼 산림청 소속인가요? 우리 산림청은 그렇습니다. 산림청 소속으로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50주년을 맞아가지고 지나온 시간들을 이렇게 되돌아보셨을 때 우리 산림청은 이런 부분이 많이 변화했다. 물론 이제 헬기의 기술이라든가 이런 그리고 또 진화의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 변화한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부분들이 달라졌는지 50년을 한번 되돌아보신다면. 예. 저희가 산림항공본부가 1971년에 산림항공대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벨기 세 대를 갖고 벨 헬기 세 대를 갖고 이제 출범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육군, 공군을 제외한 또 민간 포함해서
최대 그 헬기 보유 대수를 갖고 있는 헬기 운용 기관입니다. 저희 47대 헬기가 있는데요. 본부가 있는 원주뿐만 아니고 11개 산림항공관리소에서도 헬기를 운용을 해서 산림재해, 산림보호 활동에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무인 항공이라고 할 수 있는 드론을 투입을 해서 드론 조종 전문가들을 양성을 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산림보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응용들을 하고 있습니다. 47대 헬기라면은 전국에 있는 총 헬기의 수가 그렇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처음에 전국의 시작... 산림청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헬기 대수가 초창기에는 몇 대로 시작을 하셨나요? 초창기는 저희가 1971년도에 네. 3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3대. 예. 그러면 헬기의 대수도 늘었지만 혹시 헬기의 어떤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발전을 많이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기능들이 벨기로 한정되어 있던 초창기에서 지금은 러시아제 대형 헬기가 들어왔고요. 또 그 이후에 그 에릭슨 미제 초대형 헬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용량들이 이 대형화된 산림재해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용량들이 좀 커졌고요. 또 5개의 그 기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약간 특성들이 좀 다릅니다. 뭐 소형, 중형, 대형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기능이 좀 달라서 병해충 방제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기종이 있고 또 산불 진화에 투입하는 그런 기종들이 있습니다. 이제 좀 이따 다시 한번 물을 건데 이제 계획에서 물을 건데 지금 헬기 47대라는 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 적정한 수준인가요? 아니면은 부족하다? 약간 부족한데요. 헬기가 보유가 조금 부족해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날 때 좀 사각지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헬기 보유 대수도 또 좀 더 늘리고 또 헬기를 또 평소에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현장 산림항공관리소도 증축을 할 계획입니다. 이제 50주년 기념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쭉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그 어떤 것들을 지금 50주년 기념해서 어떠한 행사들을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잠깐 말씀해 주시겠어요? 50주년은 과 관련된 행사들은 아마 의미적으로는 과거 50년 동안 산림항공본부를 통해서 한국의 산림보호를 했던 그런 과정들, 역사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하는 기회가 될 거고요. 또 앞으로 기후위기, 기후변화와 관련돼서 또 산림재해들이 또 대형화되고 또 다각화가 될 수 있는데 이것에 좀 집중적으로 또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는 좀 계기가 됩니다. 물론 뭐 기념 행사도 하고 또 50주년과 관련된 기록물도 저희가 발간을 좀 하는데 향후에 50년 앞으로 50년 그래서 100년의 그런 역사 동안에 산림항공본부가 할 역할들, 전략들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좀 행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포럼도 개최하고요, 책자 발간도 하고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드론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경진대회, 민간도 참 참여를 해서 드론 경진대회도 좀 해서 산림항공본부의 그런 포텐셜 이런 것들 좀 드러낼 계획이고요. 금년에 계획을 하고 있는 이런 대한민국 산림박람회, 서울 또 아덱스라고 또 있어요. 거기에도 좀 참여를 해서 저희 산림항공본부를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강원도가 좀 산림이 그래도 다른 타 도에 비해서 좀 많은 편인가요? 예, 강원도는 산림 면적도 또
수준급이지만 산림 비율, 강원도 면적 중에서 산림 비율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80% 이상입니다. 산림도라고 할 수 있죠. 도민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 산림 항공본부의 역할을. 그냥 헬기가 뜨는 거, 그러면 헬기가 떠서 불을 끄면 뭐 소방서에서 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50주년 행사를 하시면서 좀 시민들하고도 좀 더 가까이 그 드론 뭐 이렇게 경진대회라든가 이런 게 잘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전에 제가 본부장님 자료를 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세계 산림 총회를 또 주제를 하셨다고 해야 되나? 그 산림 총회, 이게 세계 산림 총회는 어떤 건가요? 세계 산림 총회는 뭐 쉽게 말하면 산림 분야의 네. 올림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산림 관련된 행사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큰 행사이고요. UN 식량농업기구가 이제 1926년도부터 주최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아마 근대 올림픽 다음으로 역사가 긴 행사이고요. 산림 분야에서는 올림픽이고 산림총회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처음 개최가 되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이제 하는 행사인데 작년도에 이제 계획을 하면서 제가 준비 기획단 네. 사무국을 이제 맡아서 한 3년 정도 총회 준비 업무를 했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산림 정책들의 발전된 모습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또 세계적으로 기후 변화, 또 기후 위기, 뭐 생물 다양성 문제들, 또 이런 황사를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느끼는데 그 원인들이 다 사막화, 숲이 없어지고 이제 사막이 확대되면서 또 이런 현상들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사막화 방지 이런 것에 대한 이런 대응 노력들을 좀 산림 총회, 한국 산림 총회를 통해서 보여줄 수가 있고 또 산림이 갖고 있는 네. 다양한 가치들, 뭐 지금도 국민들이 휴양, 또 등산, 또 숲에서 힐링, 또 숲에서 나는 다양한 건강 임산물들, 네. 또 재생자원인 목재 이런 것들도 향유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숲에서 숲을 보호를 하면서도 숲을 이용해서 다양한 재생자원들, 또 힐링자원들, 또 관광 휴양자원들을 이렇게 누리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을 세계 산림총회 산림올림픽에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기대를 해주셔도 되지 않나 생각되고요. 코로나만 좀 아니었으면 조금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또 많이 참석을 또 홍보를 할 텐데 내년에는 좀 잠잠해지겠죠. 내년 5월달에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데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현장도 좀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텐데 뭐 코로나가 좀 더 잠잠해져서 세계인들이 좀 한국을 방문해서 산림의 이모저모를 좀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큰 규모라는 얘기네요. 예, 제가 코로나 발발하기 전에는 이 규모를 한 3만 명 정도로 해서 준비기획단에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진짜 예방접종 다 해가지고 백신 접종해서 마스크 벗고 다 만날 수 있으면 큰 행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큰 업무가 이제 산불 진화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최전선에서 싸움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항상 위험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데 우리 항공본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관리가 되고 있는지 좀 그런 게 궁금해요. 이게 사고도 좀 있잖아요. 가끔 보면 되게 불의의 사고가 안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제 어떤 관리가 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예.
산불 진화라고 하는 거는 뭐 쉽게 말해서 헬기를 동원을 해서 저수지에 있는 물들을 또 떠서 현장에 뿌리고 이런 과정들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과정이 이제 공중 산불 진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2월달에 이제 안동에서 큰 산불이 있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담수를 한 횟수들, 헬기들이 담수를 한 횟수들이 한 1000번 이상, 1000회, 1000회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수를 할 때 낮게 떠서 물에 낮게 떠서 이렇게 그 물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큰 헬기가 수면에서 이렇게 평행 쪽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하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습니다. 안전에 굉장히 유의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 안전에 유의하지 않으면 이제 물로 잠수하면서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저희가 뭐 몇 번의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안전과를 편성을 했습니다. 안전과를 한 본부에 편성을 해서 안전감독관 한 10명 정도를 또 배치를 해서 또 안전과 관련된 헬기 안전 운행과 관련된 그런 사항들 점검하고 또 현장도 같이 점검을 하는 그런 업무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종사들이 제일 일선에서 그 위험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조종사들 대상으로 해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하게 하는 게 좋다. 그런 생각으로 해서 항공안전 세미나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조종사 교육 물론 하고 있고요. 이런 안전과 관련된 좀 이렇게 위험 요인들을 또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운항 품질, 운항을 하면서 그 조종 간에 이렇게 운항 품질이 저하되는지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하는 운항 품질 보증 제도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그 비행 자료들 분석을 해서 비정상적인 이제 조종 특성이 있는 경우에는 또 재교육을 시키고 조종사 재교육을 시키고 재평가를 해서 안전에 저해되는 요인들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헬기 안전사고 없이 산불 등 그 재난 대응에 추진하는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화 과정보다 이렇게 담수하는 과정이 더 위험할 수가 있는 건가요? 담수 과정이 좀 그 조종사들도 어렵다고 애를 호소를 하는 거고요. 뭐 담수 과정뿐만 아니고 공중에서 한 대가 이제 헬기가 임무를 하는 게 아니고 큰 산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대, 또 어떤 경우는 수십 대가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질서 있게 임무 수행을 하지 않으면 공중 충돌 위험도 있고요. 또 그 요즘 송전선들이 이 산림 쪽의 숲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송전선에 이렇게 좀 하는데 그쪽 지역에 이제 산불이 나면은 임무를 하면서 송전선하고 좀 접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이 있는데 담수 그 내용은 그 중에 하나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항상 위험에 노출이 돼 있는 거네요, 결론은.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상에 착륙해 있는 게 아니고 임무 수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늘에 떠서 또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매년 그래도 사고는 조금 인명사고는 업무 수행 중에 일어나잖아요. 올해는 없었고요. 뭐 내년에도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될 것 같으네요. 이제 50주년이기도 하고 지금 지난번에도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무인 드론을 지금 꼽고 계시는데 어떤 그 무인 드론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산림항공본부는 71년 이후에 유인 항공기, 즉 헬기를 활용해서 대응을 했는데요. 헬기를 주력 그 도구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 드론 분야는 더 개발하고 성장시켜야 될 분야입니다. 그래서 산림항공본부는 이제 국토교통부로부터
드론 관련된 전문 교육기관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괜찮나요? 네. 그래서 그 드론 전문가, 예를 들면 이제 조종사거든요. 헬기 조종사처럼 드론 조종사를 네. 이제 양성을 시키는 거고요. 또 드론 조종사가 양성되면 드론을 이용해서 산불 진화, 궤도, 또 실종자 수색 등 항공본부가 지금 하고 있는 4대 임무들을 네. 헬기를 보완하면서 드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호 장비 수송, 또 산림과 인접한 농가 지역의 병해충 방제를 직접 하고요. 또 벌채 지역이나 임도, 또 여름 장마 앞두고 이제 산사태 우려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 드론을 통해서 취약 지역을 좀 파악을 하는 그런 임무도 드론이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드론 조종과 관련돼서, 드론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계획을 갖고 있고요. 또 지역 주민, 또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드론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청소년들한테도 향후에 좀 기회를 제공을 해서 드론 조종을 통해서 이렇게 직업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드론이 지금 말씀 들으면 이제 어차피 드론이 그러니까 다방면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는데 이제 산림항공본부에서도 헬기로 세밀하게 할 수 없는 부분도 드론이 할 수 있고, 근데 제일 큰 진화 작업에서는 그래도 헬기의 보조 역할 정도일 것 같네요, 그렇죠? 근데 그 외에 병해충 예방이라든가 이런 거에는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건데, 그러면 현재 드론 조종사 양성돼서 한 인원이 어느 정도나 양성이 됐을까요? 저희가 드론 작년도 말부터 해서 드론 그 조종사 교육을 했는데요, 정식으로. 네. 지금 저희가 양성을 시킨 조종사들은 한 80명이 넘습니다. 87명 정도 되는데요. 뭐 향후에도 계속적으로 드론 조종사들을 양성을 시킬 계획이고요. 지금은 이제 산림청 또 산림항공본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드론 교육을 시키고 있지만 좀 능력을 더 확장을 해서 다른 기관들 또 다른 민간인들도 이런 교육의 능력이 또 확장되면 더 고려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현재 기존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양성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새로이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렇게 드론 또 전문가를 직접 채용할 계획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것까지는 제가 뭐 속된 말로 이제 스펙으로 해서 넣어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고려를 하지는 않았는데 저희 자체 양성을 시켜서 기존 인력들 하는데, 저희가 드론을 좀 더 획기적으로 또 빠른 시일 내에 또 발전시키려고 하면, 발전이라는 게 산림 분야의 이제 활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려면 좀 수준 있는 기존의 전문가들을 채용하는 방안도 좋은 것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고려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산림항공본부가 지금 50주년이긴 한데 앞으로의 향후 계획을 뭐 그냥 통체적으로 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이제 단기, 뭐 중기, 장기 이렇게 해서 계획을 잡고 계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두 가지를 이제 단기적으로 좀 추진하는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육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중에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교육 훈련을 통해서 익숙하게 하고 또 안전 사고를 또 방지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저희가 항공훈련센터를 22년도에 준공을 목표로 해서 신설 중에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모의 비행을 해서 헬기 조종사들이 능력 유지를 좀 할 수 있도록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각지대가 있거든요. 산불 재난 대응이나 이런 때, 왜냐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산불의 경우에는 또 헐헐 타서 도착을 해도 대응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는데, 헬기가 오래 걸리는, 도착에 오래 걸리는 지역,
그 지역에는 저희가 항공관리소를 신설을 해서 대응을 좀 할 계획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DMZ 지역에 산림항공부 관리소를 신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MZ 지역 군사 지역인데요. 산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빠르게 대응을 해서 군사 시설들 보호를 하는데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 저희가 헬기 그도 보강을 좀 할 계획인데 초대형 헬기를 또 한 대 더 2022년도 내년 하반기에 초대형 헬기도 배치를 해서 강원도 동해안 지역 또 경북 동해안 지역은 좀 대형 산불 위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대응하는데 활용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헬기들이 이제 30년 이상 된 헬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노후 헬기라고 좀 할 수가 있는데 노후 헬기도 좀 성능이 뛰어난 신형 헬기로 이렇게 교체를 하는 작업도 중장기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초대형 헬기를 이제 내년 후반에 준비하신다고 하는데 그럼 담수 용량의 그 차이가 있는 건 그 차이인가요? 예, 담수 용량에서 초대형 헬기는 제일 지금 현재 운용 중에 있는 헬기 중에서 제일 뛰어난 헬기고요. 뭐 대형 헬기보다 대형 헬기가 맥시멈 3,000리터인데 네. 초대형은 이제 8,000리터니까 예, 담수 살수 용량이 차이가 있습니다. 8,000리터면은 3,000리터짜리가 3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양이네요. 예. 빨리 도입이 이런 헬기가 많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가격은 엄청 비싸겠죠. 예, 가격은 조금 나가는데요. 뭐 저희가 무방비로 해서 대형 산불이 발생을 해도 지켜만 보고 이렇게 재산 또 생명 위협하는 거에 비하면 그러니까, 그런 투자들은 필요할 거라고 그렇죠. 생각됩니다. 우리 살림을 진짜 식재를 해서 성장해서 그 값어치에 비하면은 큰 가치는 아니라는 말씀이잖아요. 네, 투자할 그렇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지 있는 않을까. 거죠. 그렇죠? 네. 이제 산림항공본부와 관련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활동이라든가 좀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보니까 거의 청춘을 다 여기 항공본부에서 산림청에서 이제 보내지 않으셨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니까 개인적인 계획이 있다면 지금 이제 산림항공본부에서는 최고에 높으신 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산림청에서 또뭐 본청에 들어가서라든가 남은 또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하실 텐데 어떤 계획을 그러니까 산림청 내에서의 계획도 좋고 아니면 개인적으로의 계획도 좋고 앞으로의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네, 저는 뭐 국가공무원으로서 이제 95년 이후에 산림청 공무원으로 쭉 이렇게 근무를 했고요. 또 본청에서 근무, 또 현장에서 현장 직접 구그림 관리 행정도 했고, 또 산불 업무도 지금처럼 이렇게 한 적이 있고요. 또 국제기구 근무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림정책이 또 많은 분야에서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을 좀 봐왔고요. 이런 성공하고 있는 사례들이 이제는 이 순환을 해서 예전 70년대 전에 이렇게 황폐화된 숲들 복원하려고 굉장히 이제 국민들이 많이 걱정하시고 이렇게 또 노동력 투입해서 복원하는 그런 체제에서 이제는 산업적으로 이렇게 그 임업적으로 이렇게 순환을 해서 사이클이 좀 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아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 모델들이 전국 곳곳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산림이 갖고 있는 다양한 그런 목재 생산
또 다양한 사회 서비스 기능들, 또 깨끗한 물, 깨끗한 공기 이런 것들이 산림 관리를 통해서 잘 계속적으로 많은 투자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모델들이 앞으로 곳곳에 좀 생길 수 있도록 산림청에 근무할 때 그런 모델들을 또 현장에서 만들어 나가는데 좀 기여를 할 거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국제 업무를 또 하면서 개도국의 어려운 투자도 못하는 그런 네. 사정들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기회가 되면 이제 개도국의 산림보건 네. 이런 사업에 도움을 주는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런 쪽에 또 시간을 좀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럼 퇴직 후에도 하실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이제 417명의 가족, 지금 산림항공본부가 417명인 건가요? 괜찮네. 전화. 아, 예, 괜찮습니다. 전체 산림항공본부가 417명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청도 아니고 산림항공본부에만 지금 이런 인원이 있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그러면 417명의 가족이죠, 그렇죠? 가족에게 하실 말씀하고 또 하나는 이제 산림항공본부를 지원하는 그런 미래의 우리 가족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산림항공본부 직원들이 이제 조종사, 네. 정비사, 네. 또 다양한 이제 그 항공유 관리하는 인원들, 다양한 직종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업무를 오랫동안 하셨어요. 하셨는데 그런 직종에서 해당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산림 보호, 우리나라 자연 관리에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시면 되고, 또 외부에서 보시는 산림항공본부에서 하는 역할은 굉장히 이 소방만큼이나 국민적인 존경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자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저희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자긍심을 토대로 해서 이런 산림항공본부의 4대 임무에 충실하게 좀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산림항공본부의 자원들, 헬기 자원들, 또 정비 기술, 또 드론 기술 이런 걸 활용해서 이 산림 관리에 활용하고 또 이렇게 적용을 확대를 할 분야가 저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다가올 50년 동안 저희가 항공본부 직원들이 그 영향을 발휘한다고 하면 항공본부가 더 큰 항공본부로 해서 성장할 가능성들이 있고, 그런 성장을 통해서 우리 구성원들이 더 만족도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게요. 심는 것보다 가꾸어 나가는 게 더 중요한데 그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항공본부의 임직원 여러분인 것 같아서 그런 마음으로 하면은 보람도 있고 또 삶에 그쵸 그런 게 있을 것 같으네요. 예, 그럼 그렇습니다. 지금 지원하는 우리 새로운 인재들에 대해서는 예. 한마디 더. 예. 우리 항공본부는 이제 헬기, 또 드론, 또 여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서포트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이제 조금 준비를 하셔가지고 한번 우리 항공본부에 어플라이를 하시면 그 기회는 조금 더 커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하고 있는 일들 유튜브를 통해서 또 세미나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드릴 테니까 또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한테 좀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또 있는 자료들 같이 공유하면서 또 항공본부의 또 능력으로 또 경력으로 해서 기여를 하고자 하는 분들 환영하고요. 그런 것들 준비를 하시면 개인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게 미래의 유산을 지키는 아까 말했듯이 최전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그러니까 바로 미래 유산을 지키는 용사이네요. 그러면 산림항공본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면 그 전문 어떤 자격이 주어지는 거겠죠? 뭐 헬기라든가 이런 대체적으로는 쪽에서는? 이제 자격을 가진 분들, 민간에서 자격을 확보를 하신 분들이 저희에 이제 지원하면 저희 이제 지원 조건에 어떤 자격증을 이제 요구를 네.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원하셔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대학 군에서나 아니면 민간에서나 무슨 협회에서 그런 예, 자격증들을 예. 이렇게 발부를 하고 네.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격증을 토대로 해서 저희한테 이제 채용 시험을 보고 들어오는 거라고 됩니다. 그리고 일반 공무원들은 이제 우리 행정공무원 체계를 통해서 네.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산림항공본부에 지원을 하시는 거고요. 그러면 산림 우리가 그 대학 과정 중에서 산림항공이 아니라 항공대인가 이런 전문 대학 있잖아요. 예. 그럼 그쪽 친구들이 많이 지원을 하나요? 예, 뭐 사실적으로는 이제 군내에서 10년, 20년 정도 경력을 네. 하셨던 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군에서 조종도 하셨고 또 정비도 정비. 하셨고 이런 분들은 이제 또 군에서 또 10년, 20년 정도 되면 퇴직을 하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자기 군 경험을 이제 활용하기 위해서 산림항공부에 들어오는 경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서 전공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공하고 하면서 자격증을 이제 취득을 하잖아요. 조종 자격증 또 정비 자격증 이런 분들도 다 저희가 한정하지 않고 자격증 위주로 해서 저희가 채용을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공부를 그런 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저희가 진화대원들은 항공 쪽하고는 약간 거리는 있습니다. 진화대원들은 그런 체력 조건들도 또 산림을 전공하시는 분들도 저희가 항공본부에 그런 직종들이 있습니다. 산림을 전공하고 자격증 보유를 하면 조금 더 이제 준비가 잘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채용을 하기에. 아, 그럼 산림항공본부는 이제 보통 항공으로의 산불 진화가 주 업무이기도 하지만 지상으로도 투입이 지상에서 대응하는 인력들을 저희가 공중진화대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공중진화대원이라는 공중은 저희가 초창기에 도입할 때 항공기를 탑승을 해서 거기서 현장에 도착해서 정상 부위에 떨고 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산불 현장을 직접 빠르게 진입을 한다고 해서 이제 그 공중 진화대원들인데 뭐 헬기로 해서 끄는 게 아니고 내려가서 하는 거니까 지상 진화 자원이라고 보면 되죠. 그 업무까지 있겠네요. 저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는데 그분들이 그러면 정상에서부터 내려오시는 거란 말씀이잖아요. 대부분이? 네, 그렇습니다. 정상에서 헬기를 탑승을 하면은 정상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저희가 장비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뭐 그런 경우도 있고 평지에 내려와서 같이 일반 진화대원들하고 합류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빠른 현장 투입이 가능한 그렇습니다. 빠른 현장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그 부분까지 있었군요. 그분들의 또 그 사고도 많겠어요. 그러면은 뭐 현재까지는 많진 않은데 앞으로도 그런 사고 없도록 아마 그러게. 평상시 훈련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 훈련 그게 제일 중요한 안전이겠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럼 인터뷰는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하고요. 한 40분 정도 됐는데 제가 제가 알차게